DJ. 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께서는 이 추석 연휴의 첫날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석 부디는 어떻게 보내세요?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부모님 찾아뵙고 경기도에 계시니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나머지 시간은 좀 충전하는 시간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지인들도 좀 만나고 그러면 좋은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명절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거리두기 완화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또 추석을 맞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디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보낼 계획인데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뭔가 좀 어울리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선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개해 주세요, 부디. 예,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f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이 다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네. 알려진 노래인데요. 네. 6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그 포크 락 듀엣입니다. 네, 듀엣으로 이게 1970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가수가 누구라고요?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 두 사람 친구입니다, 원래. 어릴 네. 때부터 친구고. 네. 탐 앤 제리라는 그런 그룹으로 듀엣으로 시작을 해서 통과 제리? 탐 오, 앤 제리. 그래요. 그래서 네. 폴 사이먼은 둘이 성향이 완전히 틀려요. 폴 네. 사이먼은 뛰어난 작곡 실력 그리고 시적인 가사 이런 걸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아트 가펑클은 정말 이 천상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밝은 그런 목소리, 그리고 이제 잘생긴 외모로 또 유명한 그런 개성이 서로 간에 뚜렷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서정적인 그런 가사와 멜로디, 감미로운 보컬 등에 우리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고요. 네.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듀엣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래서 70년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나오면서, 네. 60년대에 나오면서 네네. 우리도 그 듀엣 열풍이 우리 국내에도 막 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렇게 옛날부터 영향을 지구촌이 주고받습니다. 음악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워낙 유명하고 그런 노래면 또 들으면 알 거예요.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또? 네, 이게 그 피아노 소리가 참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의기소침할 때 내가 당신의 곁에 있어 주리, 이렇게 아주 상당히 좀 서정적인 그런 가사 내용에다가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음악입니다. 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한번 이거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네. 참 감미롭고 가슴을 좀 울려주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했던, 네. 예전에 좋아했던 거 오랜만에 한번 불러왔습니다. 요 후반부 들으니까 딱 알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한국인들이 참 즐겨 듣고 좋아하는 노래 같은데요.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3위. 그러니까 1위가 비틀즈의 Yesterday, 2위가 아바의 댄싱 퀸. 아시죠? 너무 유명한. 그리고 3위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Bridge of Troubled Water.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맞는 그런 노래로 많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딱 지금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가을을 맞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계절 여전히 나는 아이스 커피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좀 쌀쌀해지니까 따뜻하게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잔씩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커피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래 선물에 이어서 커피 선물 또 드릴 수 있게 퀴즈 어김없이 내드리겠습니다. 불러볼까요? 퀴즈맨! 네, 여기는 퀴즈맨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디는 양극화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전략은 이란 주제로 자,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자, 세계 도시 점수를 매겼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우리나라 서울시는 몇 위에 선정이 되었을까요? 자, 이번엔 놀랍게도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자, 참고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저는 이 정답을 보니까 저팔계가 생각이 납니다.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주관식이에요? 어머나. 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주관식입니다. 그래요? 이 주관식이에요? 그런데 저팔계라 그랬어요. 저팔계. 알겠다. 왜 저팔계라고 하셨는지. 저팔계가 그 뭐 돼지다 이런 걸로 가시면 안 그거 돼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사오정 저팔계. 너무 가셨어. 그건 너무 이렇게 깊이 가셨고, 우리 퀴즈맨이 내가 보니까 단순하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팔계, 이 글자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서울시가 1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1위는 아닌데, 1위를 이제 했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쵸? 그렇죠. 몇 년 안에. 서울도 정말 더 세계적인 도시가 돼서 1위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순위긴 해요. 높은 순위긴 한데, 힌트는 저팔계였고요. 우리 퀴즈맨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이 저팔계라는 글자 안에 숫자가 있다는 거. 네. 아셨죠? 네. 아셨죠? 몇 위일까요, 여러분?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뭐 또 다 드렸네. 그쵸? 좋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좋아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보면 눈사람이 생각납니다. 눈사람. 이 숫자를 보면 눈사람이 생각난대요. 퀴즈맨이 또 이렇게 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맞히시라고. 저팔계, 그리고 눈사람. 여기서 연상되는 단어가,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저팔계와 눈사람이 생각나는 그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확실히? 저는 알죠. 네, 좋아요. 자, 다 네.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전화, 문자, 이메일, 또 영상 댓글에 네이버 폼, 편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답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만큼 반가운 무료 세미나 소식도 또 전해드려야 되겠지요. 9월도 어김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15일과 22일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지하철 강남구청역 바로 인근에 있어요.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부디. 돈 되는 역세권 개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인데, 역세권을 부디가 살아간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입니까? 네, 왜냐하면 역세권에서도 이 중심지역 역세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외곽이 아니고. 네. 외곽엔 왜 가지 말아야 되냐면은, 지금 재개발이 화두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여기저기 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곳과 안 될 곳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숫자처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소중한 시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역세권에서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지금 답답한 시장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것 같고요. 이번 세미나 때 관련 정보들도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주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 시간이 안타깝게도 너무 오고 싶은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로 또 가봐야 되겠지요. 부디가 선정한 이슈는 뭘까요? 오늘의 이슈, 이번 주 이슈도 궁금해집니다. 여기 이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슈가 됐던 뉴스들 5개 뽑고 그중에서 부디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건 특히나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슈. 자, 오늘의 이슈, 이번 주 이슈 5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부디 함께 봐요. 이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부디가 가장 좀 중요하다, 요것들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한두 가지 정도 뽑아볼까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원룸 크기 뭐 10억부터 들썩이는 소형 빌라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계획 재정비 정비구역 확대, 네. 이 2개를 일단 꼽아봤습니다. 좋아요. 이 나머지 3개는 이게 너무 좁아 못 살겠어요. 행복주택 5곳 중 한 집은 빈집. 이게 뭐냐면 이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좁다. 네, 좁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택이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지는 추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그래서 넓게 사는 거예요? 넓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가족이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크기로 가야지 너무 작게 막 10몇 평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요 얘기 있어요. 예, 이거는 결국은 대출 규제를 풀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황들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순리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규제 중소도시 풍선 효과. 네. 규제지역 부동산 이렇게 보면은 중소도시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소도시가 오르는 건 풍선 효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2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나머지 세 뉴스에 대해서도 짧고 굵게 또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고 2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일단 그러면 원픽은 가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계획 재정비 정비구역 확대 요 이슈부터 볼까요? 네. 자, 요 이슈는 일단 뭐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완화하겠다는 거죠. 네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정비구역 확대, 네. 그리고 건축 규제 완화, 뭐 용적률 높여주고 이런 하여간 뭐 풀어주겠다는 거죠. 결론은 이 한 마디, 이 2마디 다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왜 재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요거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네. 2016년도 기본계획이 생기면서 5년이 네. 지금 지났는데 원래 기존에는 이 보전 위주의 그런 계획이었어요. 이 네. 도심 내에는 보전 위주 개발이 아니고 네. 그것을 지금 이제 보전해서 다시 이제 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리고 이 높이도 네. 제한이 있었거든요. 높이도 네네. 제한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다시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데들, 그러니까 도심의 한복판이죠.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좀 규제를 풀어서 도심을 활성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골자는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 골자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 계획 내용이 뭐예요? 여기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중심지 기능을 복합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업 업무, 문화 공간까지 같이 넣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그런 녹색 도시, 그리고 서울 도심의 이제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 도시. 네.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서울시의 2040 계획에 있는 겁니다. 원래 도시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과 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각종 이 도심은 이 높이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높게 질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존 위주였어요. 네네네. 근데 보존 위주를 이제 개발적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디가 계속 도시의 모습이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선진국들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도심의 어떤 복합 개발, 직주 근조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전부 바꿔나가는 그게 한마디로 세계적인 추세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 환경적인 가치를 창조해서 도심에다가 일단 뭘 할 때는 녹지 조성 방안을 먼저 수립을 하고 초록초록한. 초록초록. 네. 그리고 기존 90m 이하로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높이. 네. 그 높이도 완화시키고 이런 계획들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정비 예정 구역을 확대해서 재개발도 좀 활성화 많이 시키겠다. 아무쪼록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좀 바꾸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확대한다라는 이슈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또 꼽아주셨네요. 원룸의 크기가 10억부터 들썩이는 소형 빌라 무슨 일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일이에요? 예, 이게 원룸이 무슨 10억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빌라를 투자할 때, 빌라 투자할 때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안 되는 지역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신석통합계획 네. 많이 얘기했잖아요. 신석통합계획에서 신석통합계획 신청을 했다가 네. 떨어진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그 맞아요. 묶었는데 네. 그 묶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은 실소유 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묶지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은 그 중에 18제곱미터. 네. 그러면 18제곱미터면은 얼마죠? 3824? 5.4평 정도? 5.4평 정도 되는 18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것들은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딴 거는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18제곱미터 초과가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은 뭐 실거주 안 하더라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것들이 지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래가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자양동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 자양사동. 네. 사양사동 뭐 신속통합계획 넣었다 떨어져서 토지거래 네네. 허가구역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6제곱미터로. 6제곱미터면은 한 1.8평? 그러네요. 두 평이 안 돼요. 대지분 네. 1.8평 정도 되는데 자양동은 왜 18제곱미터냐? 바뀌었는데 이건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거든요. 1월 말에.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1년 동안은 기존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8제곱미터. 네.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1년 단위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걸 보고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네네.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니까 재개발 시장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에서 빌라, 원룸 빌라든 이런 걸 사는 이유는 그걸 원룸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가 저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뉴스에서 우리가 꼭 쏙 집어서 알아야 될 시사점은 어떻게 하자라고 요약해 주신다면. 아파트 시장은 지금 거래 절벽이지만 네. 이런 빌라 시장은 지금 완전히 다르죠. 예, 달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올해 1월 28일이에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착공신고일이에요. 다 틀리죠. 그렇죠. 근데 역세권 개발은 구역 지정일이에요. 구역 지정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역세권 개발은.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될 수 있는 데를 무조건 선점해서 들어가면 된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강변의 가치, 한강변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양사동 한강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한강변에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될 만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저는 생각이 되죠. 그런 것을 찾아서 투자할 수만 있다면 내 재산 가치를 늘리고 내가 부자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보면 역세권의 한강변을 찾으면 그렇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 또 한강변을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 이슈, 이번 주에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꼭 봐야 된다. 이 부동산 뉴스는 라고 생각한 부디의 의견 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말 밀착된 그런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한테 활짝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뭐 이메일, 네이버에 폼 통해서 네,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님 저희 채널 많이 봐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서 뭔가 나도 이 질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었나 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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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작년에 네. 서울역 부근에 이제 그 미가 아파트 근처인데 만리동 푸른 빌라를 매수해서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입지가 정말 최강인 거는 아닌데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네. 계속 이걸 이제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지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 작년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그렇군요. 서울역 부근에 이제 리가 아파트 근처라고 하셨는데 그쵸? 네, 그럼 빌라라고 말씀하셨고 방이 몇 개짜리라고요? 투룸이요. 투룸 빌라 매수를 네. 하셨고요. 그러면 주소는 공개 안 해줘도 되지만 이제 대충 위치가 리가 아파트 근처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게 잘 산 게 맞는지 입지는 진짜 뭐 최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가격이 아쉬운 것 같으세요? 우리 구독자님은 생각에는. 가격이요? 네, 가격이 이제 생각만큼이라 제가 또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생각만큼 그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 여기 전망이 어떤지 우리 네, 부디랑 네.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여기가 서울역 리가 아파트 바로 이쪽 그 주변이 만리동이거든요. 네. 예, 위쪽은 여기 중림동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만리동은 이 서울역하고 멀지가 않아요. 예, 서울역하고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완전히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쪽 라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라인이 빌라들, 단독주택이 이쪽에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가격이 안 올랐다고 하지만 전혀 안 오른 거 아니고, 오르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양이 안 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까지 뭐 커다란 변화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옆쪽에, 이쪽에 지금 코엑스가 들어오거든요. 네. 코엑스, 이 강북의 코엑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그 강남에 코엑스가 있잖아요. 네네. 예, 코엑스는 아시다시피 뭐 전시, 호텔, 업무,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회의장도 들어오고, 쇼핑몰도 들어오는 엄청난 그런 규모인데, 그게 여기에 들어와요. 바로 옆에. 네. 근데 이게, 본래는 진작에 여기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지금.
늦어져가지고 내년에 이거 착공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 2026년도에 이제 준공 완공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크게 생기게 되면은 이쪽에 낡은 동네들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고 예전에는 그 땅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은 재개발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모아타운이라는 소규모 재개발도 있고 뭐 역세권 개발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개발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서울역이 우리 뭐 서울역 하면은 서울을 들어오는 뭐 최초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울역이 지금도 지하철이고 뭐 KTX고 많이 다니지만 앞으로 여기 서울역에 들어오는 게 GTX A 노선, B 노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수색에서 광명까지 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도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앞으로 이렇게 5개가 더 들어와요, 지하로. 그러면은 서울역이 어마어마한 메가 이 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그래서 이쪽 주변은 사실은 여기는 시내 한복판이니까 주거지역이 없거든요, 별로. 그 네.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만리동하고 중림동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크게 앞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되면, 코엑스가 첫 삽을 뜨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차후에는 이쪽도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로 가면은 이 밑쪽으로 가면은 용산이잖아요. 네네. 예, 이 밑쪽으로 가면 용산이거든요. 용산에 뭐 서계동이든 청파동이든 지금 다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도 같이 더불어서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고 교통망도 새롭게 뚫리기 때문에 여기도 뭐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투자는 잘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예,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 봐요. 네, 제가 이제 가격이 안 올라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많이 위안이 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좀 위안을, 할 네, 때 네, 드리기 할 위함이 때 아니라, 네, 네, 말씀하세요. 할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우리가 재개발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 타이밍도 있고 매수 타이밍도 있는데 첫 번째 매도 타이밍, 팔 수 있는 타이밍은 일단 착공 들어갔을 때 내년에 그러면은 가격이 또 한 번 오를 거예요. 거기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땅 파는 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TX가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들어올 때. 예, 그리고 재개발이 시작될 때. 그게 이제 두 번째 타이밍이고, 재개발 같은 게 추진될 때, 뭔가 동의서가 없고 추진, 이게 3차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은 우리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님, 저희 상담에 보너스 퀴즈 있는데, 맞추시면은 작은 선물, 네, 음료 쿠폰 드리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네네. 일단 기분 또 좋게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을 들으셨으니까 이번에 결과도 좋길 바라면서 드릴게요. 네. 서울시가 지하철 주변의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었어요. 지하철 주변의 재개발입니다. 1번 신속 통합기획, 2번 역세권 개발, 3번 모아타운 뭘까요? 2번 역세권 개발.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딩동댕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결과도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고, 또 선물도 네. 이렇게, 네,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궁금한 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위안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근데 부디가 그냥 위안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또, 여긴 안 좋다. 그렇죠. 팔아야 되는 데면 팔아라라고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잖아요. 네. 궁금하신 점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 통해서 한번 상담을 도와드려 볼게요. 오늘은 시청자 사연이 2개나 있네요.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된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이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매물을 찾고 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전에 추천해 주셨던 신당동 후보지 선정된 곳이 이 중심지에 또 더블 역세권이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혹시 매물은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당동 그 모아타운 후보지 물건을 좀 찾고 계신 모양인데 여기 어떤지 어떻게 보세요? 신당동은 중구거든요. 그 모아타운 후보지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예요. 이쪽이. 자, 이게 모아타운 후보지인데 후보지라는 것이 모아타운으로 지금 확정이 된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은 건축이 안 되는 곳이죠. 이미. 여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신당역 바로 역세권에 붙어있는 그런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라서 여기는 차근차근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당동은 이 중구거든요. 중구. 네. 중구 신당동. 중구는 가운데 중자, 서울의 가운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는 주거 지역보다 이런 일자리가 많은 곳이야. 명동, 네, 충북 네, 다 네, 중구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바로 배후 주거 지역이 신당동이거든요. 근데 신당동도 뭐 신당역, 청구역, 밑에 가면 약수역까지 있는데 이 세 개의 역을 끼고 있습니다. 신당동이. 근데 신당동이 대부분 낡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입지는 좋은데 개발이 잘 안 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쪽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 신당 19역 여기 신당 19역에서 신통계획 넣었다가 지금 떨어져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지금 다 이쪽도 지금 뭐 신당 여기가 8구역인가요? 이쪽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돌고 지역 있는 쪽도 신당 9구역이라고 해서 또 언덕배기에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재개발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무조건 신당동은 들어갈 수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신당동은 뭐 신당역도 더블 역세권이고요. 다 여기 신당 청구 역세가 다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도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호가도 이쪽이 아마 지금 좀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모아타운 중에서도요. 진행하는 지역 중에서도 사업성, 노도도 심하고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입지가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이런 곳은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모아타운 후보지면서 더블 역세권인 곳은 이 신당동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도 높고 투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큰 곳이죠. 그래서 좋은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빠르게 이쪽을 진행을 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찾다가 금액이 너무 높다, 2억 이상 넘어간다 투자 금액이, 그러면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들어가도 좋다. 충분히 괜찮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가격대 잘 보시고 너무 좀 높다, 나랑 안 맞는다 싶으시면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입지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구독자님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정훈 대표님, 40대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인지라 청약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부동산 매수를 생각 중인데요. 아파트를 사자니 가격이 너무 부담되고 빌라를 사자니 어딜 가든 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전세를 살고 있어서 실거주를 하면 매매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은 2억에서 무리하면 3억까지는 가능한데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되는 시기인지 추천해 주실 지역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40대이시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신 거예요. 청약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희박하다 생각하셔서. 그런데 지금 공감이 되는 게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빌라는 사실 다 개발이 된다고 이제 너도 나도 그러는데 진짜로 이게 여기가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아마 좀 드실 거고 생각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결책 좀 주시죠. 투자 금액이 얼마나 보시죠?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게 되면 매매가가 한 5, 6억 원대면 좋겠고 갭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2, 3억이 투자 금액이라고 하시거든요. 뭐 그러면은 지금 5, 6억에 들어갈 때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고 5, 6억 가지고 들어가려면은 완전히 저 외곽 쪽이나 네,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은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지금 어쨌든 뭐 청약도 안 되고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 보면은 5억, 6억 가지고 5억, 6억 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내가 거주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금 내가 힘들게 뭐 살더라도 내가 나중에 좋은 지역에 투자해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면 네.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할 거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지금 화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도 중심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이 지도가 이 중심이잖아요. 용산. 네. 예, 용산이고 이쪽은 마포구 그렇죠? 마포. 이쪽은 성동구. 여기 성수동, 성동구. 예, 그리고 이제 광진구.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이게 중심축이에요, 사실. 이 중심축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2, 3억 가지고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마음을 굳건히 먹고 방향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재개발 시장 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투자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정말 나에게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용산 요즘 물어보면 맨날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 한강변이에요. 이 한강. 네. 한강을 따라서 이 한강변에 집들이 쭉 있어요. 근데 한강변에 대부분 이 아파트들이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없는 데가 이쪽 성수동, 그렇죠? 성수동 네. 한강변. 근데 여기는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로 재개발들 많이 추진하고 있죠. 옆에는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뭐 자양사동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장 오세훈 시장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물을 좋아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한강변에 낡은 그런 빌라들 밀집 지역들 한강변 이쪽 한강변 쪽으로 이쪽은 마포죠. 한강변 쪽으로 낡은 그런 한강변에 다 아파트들이 있지만 아파트가 없고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들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있거든요. 물론 노후도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한강변의 가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는 네.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세권 이런 중심 지역에서 역세권의 낡은 주거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동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예전에는 사실은 아무도 투자하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이제 또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됐죠.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먼저 한 걸음 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럼 성동구에서 남아있는 동네는 또 어디 있을까? 성동구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동네는 어디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발품을 굳이 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 지도를 놓고 한번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감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왜냐, 아파트들이 있는 데는 다 아파트들로 다 채워져 있지만, 아파트가 없이 이렇게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들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한번 일단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디가 우선 선택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충분히 그 금액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지역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향을 큰 틀을 세워보시는 게 또 중요하니까 이것에 맞춰서 알아보시고 더 세부적으로 난 궁금하다.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뭐 여러 가지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한번 살펴봤고요.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한 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몇십 년 동안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한수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요. 네. 이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물었는데 네. 우리 설혜 씨는 네. 어느 고가 지역, 저가 지역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돈이 있다면. 충분히 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있다면 뭐 저가 지역, 고가 지역, 저가 지역에서 뭐 몇 채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 고가 지역에 한 채를 산다든지 어떤 걸 택할까요? 되게 고민되는 일이긴 하다. 일단 돈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몇 채 양으로 좀 승부할 것인가, 아니면 고가 지역에 한 채를 살 것인가. 근데 제가 부디는 왠지 고가 지역을 선택하실 것 같아서 그게 답일 것 같아요. 고가 지역. 고가 지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고가 지역에 사람들이 네. 내가 돈이 많으면 뭐 고가 지역 그러니까. 사고 돈이 없으면 저가 지역 사지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틀리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고가 지역이 오르면 저가 지역도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오르고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 네. 그리고 패턴이었어요. 근데 네. 이 패턴이 과연 계속 될까? 그것은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다? 네. 네. 저가 지역은 일단 가격이 싸다는 의미는 뭐예요? 입지가 떨어지고 이 수요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투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지역이 올랐던 이유는 네. 한마디로 고가 지역들이 많이 오르니까 키 맞추기로 저가 지역도 네.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요. 그리고 키 높이, 키 맞추기, 이런 거 우리가 부동산 강의나 요즘은 정보가 많으니까 참 많이 들어본 단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 네네. 이 키높이 맞추기? 키 높이 맞추기? 키 그동안, 맞추기? 예, 그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네. 한마디로 입지 좋은 곳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기 힘드니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수요가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로 가격도 올랐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과연 사람들이 올라간 가격에 또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또 그보다 더 싼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 싼 지역들은 조금씩 좀 오르고 그러면 여기가 올랐으니까 또 더 싼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수요가 풍선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뉴스 픽에도 네네네. 그 저가 지역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의 가격들이 오르더라. 맞아요. 그쪽으로 풍선 효과 네네네.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아니, 그런데 어차피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수익을 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면 저가 지역이더라도 적절할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또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구나. 일단 저가 지역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몰려. 네. 가격이 싸.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 막 몰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른 가격에 이익을 내고 팔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왜냐면 그때는 쌌으니까 사람들이 샀는데 오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 네. 예, 그래서 오르기 전엔 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몰렸지만은 일단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지역은 어떤 호재나 이런 거 없고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저가 지역의 그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가 지역이 지금은 오르긴 했지만 향후에도 과연 저가 지역들이 계속 오를까? 그런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저가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한 경험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어떤 부동산의 메리트 중에서 뭐 입지도 있고 개발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것도 메리트일 수 있는데 그 메리트가 저가주택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이미 올라버리면. 그렇죠. 아, 그래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제가 그 풍선효과 생겨서 지금 그런 지역들이 오른다고 이제 중소도시 가격이 올랐다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기사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할 사람들은 있구나.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실제로 조금만 뭔가가 완화가 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양극화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조금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에 적합한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자, 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의미는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곳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더 차이가 차이가 난다. 나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 많이 입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우선 우리의 투자 대상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은 우리 동네는 뭐 공기도 좋고 바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배산임수야. 아주 너무 좋아. 살기 좋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살기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네. 그럼 이런 지역들은 그런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가격이 싸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해답이 여기 있네요. 고가 지역의 똘똘한 한 채가 저가 지역의 여러 채보다 낫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시기라면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저가 지역부터 하락폭이 커지는 거예요. 저가 지역부터. 왜냐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그 전에 싸서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가격이 더 떨어져. 그렇죠? 더 떨어져. 떨어져도 거래가 안 돼.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디부터? 저가 지역부터 하락하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부동산 흐름, 네 번째 부동산 흐름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역사를 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살펴보면은 그 역사가 다시 재반복되지는 않아. 하지만 그 흐름은 항상 유사하게 여태까지 반복이 되더라라는 네. 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결국은 똑같이 그렇게 됐죠. 가격은 네. 많이 올랐고. 그러면 네. 5번까지 볼까요? 정부 네. 정책? 정부 정책 방향.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부동산 5년, 6년, 7년, 8년 할 때만 해도 네. 이거 시작이 안 좋으면 이거 시작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 방향을 잘만 쫓아가면은 네.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정부 정책 방향이 뭡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심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지금 묶여 있어서 아직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언젠가는 풀겠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재건축은 일단은 보류야, 삼각형이야. 예,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공급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일단은 보류.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하나는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네. 재개발인데 재개발도 옛날에는 단순히 이 재개발 하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재개발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여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렇게 다 지금 많아졌어요. 이 어디에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렇게 지금 많이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지금 하겠다는 거는 서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밖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재건축을 못하니까 재개발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빨리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확대돼 나갈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신석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용적률이 높아봐야 최고 300%예요. 용적률이 네. 최대 300%. 역세권 개발은요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700, 최대. 자, 그렇다면은 용적률을 높게 허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겠죠. 그렇죠. 예, 그랬죠. 그리고 신석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이 권리산정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역세권 개발은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네. 구역 지정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상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역세권 네. 개발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과연 이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데를 가야 된다는 네. 거죠. 모아타운도 아까 신당동 제가 모아타운 시청자 상담에서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당동 모아타운도 유망합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로 갈 수 있다면 무조건 역세권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는 거죠. 왜? 용적률을 높게 주니까 뭐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추가 부담금 같은 네. 게. 예,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뒤늦게 요 두 개 가지고 서울시에서 신석통합 모아타운 이거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역세권 개발에 지금 또 힘을 싣고 있어요. 역세권. 거기다가 또 만약에 더블 역세권이다. 그렇다면 그건 뭐 더더욱이나 힘이 강하게 받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신속통합계획은 지금 진행하고서 떨어진 데들 있죠. 그렇죠.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투자금도 비싸기도 비싸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쌉니다. 모아타운도 역시 지정이 되면 가격이 올라 있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뭔가 진행이 될 만한 것 앞으로. 왜냐하면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지금 명확하게 정책 방향이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 지역을 선택하실 것인가, 저가 지역을 선택하실 것인가에서 출발한 이 질문에서 저희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 재테크 전략으로 이어서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은 재개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역세권 개발 쪽으로 지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다. 우리가 네.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흐름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부 정책 방향을 꿰뚫어 그렇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많이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게 돼요. 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식을 먼저 쌓아야 되고 지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면 시장을 좀 읽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의 정책 방향인 재개발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에 어느 쪽으로 가든 뭐 신석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입지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남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반 발짝이라도 먼저 접근해서 들어가는 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부디하고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그리고 9월 22일입니다.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 지하철 강남구청역 근처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돈 되는 역세권 개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주제이고요. 부디를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선착순 모집이니까 좀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이메일, 네이버 폼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이틀 다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 이틀 다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개별 상담도 도와드리니까 개별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직접 만나는 거죠? 예,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궁금증, 갈증을 풀어드리고 투자처까지 알려주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한정원의 부동산 DJ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인데 추석 맞아서 아마 이 방송도 뭐 고향 가시는 길에 혹은 누군가 반가운 얼굴 만나러 가시는 길에 보시는 분들도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석 맞아서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칠까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매년 찾아오는 연휴지만 가족들과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덕담 많이 하잖아요. 추석에 모이면.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좋은 덕담은 건강하고 부자가 되십시오. 뭐 이런 걸 텐데 저희는 매번 덕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덕담 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